네, 안녕하십니까. 엘리트 성형외과의 윤동근 원장입니다. 그 상담실에서 조금 팔뚝 라인을 정리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이제 팔 같은 경우는 내가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해서 살은 뺐는데 유독 팔뚝만 좀 덜 빠진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살을 빠지시는 게 어떤 분들은 몸에 살은 빠져도 얼굴이 안 빠지는 분들이 있다시피 마찬가지로 몸 전체에 살이 빠져도 팔뚝에는 살이 좀 늦게 빠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개인들마다 개인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팔뚝 요 지방 흡입, 팔 날씬하게 만드는 360도 지방 흡입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어떤 원리로 하는지, 예를 들면 흉터는 많이 남는지, 아니면 회복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수술을 권해드리고 어떤 분한테는 권해드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360도 빼면 이 팔뚝 전체를 동그랗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다 빼는 건가요?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제 360도 지방 흡입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팔뚝이 이제 원통형이니까 이거를 그냥 돌려깎기, 쉽게 말하면 둘러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지방 분포가 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들 팔 지방 흡입이라고 하는 거는 부위를 조금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2두 그리고 3두 요 부위가 있는데 사실은 2두 부위는 지방 흡입을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팔을 만져보면 이렇게 아래팔 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피부가 지방층이 어느 정도 만져지는 거랑 비슷하게 2두 쪽도 요 위쪽 팔과 비슷하게 지방이 만져지거든요. 이쪽 지방은 사실은 많이 빼는 지방이 아닙니다. 이렇게 팔을 이렇게 힘을 주시 든다고 했을 때 3두 쪽의 지방이 제일 팔 지방 흡입에서는 메인이 되는 지방 흡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이렇게 내렸을 때 팔에 무언가 불룩하다 아니면 뭔가 볼륨감이 있다 라고 말하는 부위가 우리 흔히 말하는 3두 밑에 이 부위가 우리가 팔 뒤에서 봤을 때 가장 불룩한 이 부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 위쪽 2두 부분은 사실은 지방 분포가 거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잘 빼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방을 많이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보통 상담 오시는 분들은 많지만 사실은 일종의 재단, 옷을 재단하는 혹은 조각에 조금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우리 인류가 살이 많이 축적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지방이 많이 축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되는 거는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부위의 지방을 좀 덜어주는 이런 쪽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이 좀 돋보이게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얇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실루엣이죠. 실루엣이 살아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팔뚝 지방 흡입의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팔뚝 지방 흡입하면 팔만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팔 부분 외에도 팔을 접었을 때 가슴 밑쪽에 보이는 부유방 위치 쪽에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팔을 접었을 때 이 등과 이어지는 광배 쪽 위쪽에 보이시면 이렇게 잡히는, 그러니까 앞에 따졌을 때 부유방과 관련된 부분, 뒤에 잡았을 때 이게 등과 접히는 요 세 부분을 동시에 빼주셔야 팔의 모양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한 부위가 더 있는데요. 또 한 부위는 사실은 우리가 삼각근, 우리가 남성분들로 따지면 어깨 근육을 삼각하는 이 삼각근 위치가 있는데 이 삼각근은 여성분들이 좀 싫어합니다. 삼각근이 도드라지면 직각 어깨라기보다는 뭐랄까 남성스러운 혹은 여기에 승모가 같이 발달되면 이게 직각 어깨가 아니라 선처럼 보이는 팔로 라인이 떨어지는 라인이 여성분들이 조금 굉장히 싫어하시는 라인이고 근데 이 위치는 사실은 2두랑 비슷합니다. 지방이 많지는 않지만 살짝 건드려줘야 그래도 약간 아름다운 팔의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방 흡입의 부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지방 흡입 부위는 360도 지방 흡입이지만 360도를 다 흡입하는 게 아니라 제일 메인이 되는 첫 번째 부분은 제일 늘어지는 3두 밑에 부분 쪽, 두 번째는 겨드랑이 앞쪽 부유방 위치, 세 번째는 등과 팔이 접히는 부분,
그러니까 부유방과 반대쪽에 위치한 부분, 네 번째는 우리 삼각형 위쪽 부분, 이렇게 크게 내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또 그러면 원장님, 저는 지방흡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저는 지방흡입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가장 쉽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집게 테스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핀치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편한 거는 우리가 앞팔이랑 뒷팔이랑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집게로. 우리가 앞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찝어봤을 때 이렇게 잡아지는 정도가 피부에 찝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팔을 이렇게 펴보시고 이두 위치를 이렇게 찝어보면 이 앞쪽과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 빼는 부분은 아니고, 근데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부분이랑 삼두 부분은 차이가 좀 확연하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는 부분이 지방 흡입의 메인이 되는 부분이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게 한 8mm 혹은 뭐 1cm 이상 정도 됐을 때, 그리고 몸 전체 실루엣과 비교해 보았을 때 팔이 좀 많으신 경우는 지방 흡입을 추천드리는, 혹은 지방 흡입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팔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흡입을 하려면 말 그대로 흡입이기 때문에 수술 기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 이 통로가 보통 많이 걱정하는 게 흉터입니다. 흉터는 볼록 튀어나올 수도 있고 색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흉터 위치를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숨기려고 하는 게 이제 성형외과의 습성인데, 첫 번째는 부유방이랑 어차피 팔을 같이 빼야 되기 때문에 겨드랑이가 접히는 부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팔뚝 빼려면 우리 팔꿈치가 폈을 때 가장 접히는 이 부분이 가장 흉터가 접히기 쉽기 때문에 보통 이 두 부위로 많이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등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해야 되는 경우는 부유방 위치와 마찬가지로 접히는 이쪽 부분에 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을 절개할지, 어느 부분에 가장 슬릿을 넣을지는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에 문신 같은 게 있어서 이 문신 위치로 내가 흉터를 숨기고 싶다라고 하면 위치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술자와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압박복은 왜 입어야 할까요? 팔뚝 지방 흡입뿐만 아니라 혹은 이제 몸 지방 흡입과 마찬가지로 지방 흡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피부 쪽에 인위적으로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고 그 사이에 지방이 위치하는데, 이 지방을 혹 빼고 나면 빈 공간이 이렇게 남겠죠. 이 빈 공간이 근데 이렇게 예쁘게 혹은 공간에 무언가 차지 않게, 그리고 안쪽에 흉 같은 게 안 차게 붙어야 되는데, 요거를 잘 눌러줘야 그 흉이라든지 혹은 생길 수 있는 장액종이나 혈종 같은 게 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방 흡입은 보통 저는 고객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빼는 것보다 관리가 좀 더 어려운 수술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관리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압박복. 우리가 인위적으로 피부랑 근육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예쁘게 착 압착될 수 있게 주변에서 눌러주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압박복을 거의 항상 이제 입어야 되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간헐적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입는 기간을 한 일주에서 한 달 정도 보통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좀 여유가 되실 때 그래도 가급적 좀 착용하시라 한 3개월까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 후에 회복 과정은 어떻게 거치는지 궁금한데. 그래서 수술 후의 회복 과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압박복과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통 어느 병원에서는 바이오본드 이런 표현들을 조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바이오본드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던 피부랑 근육 사이의 빈 공간에 우리 몸이 회복 과정에서 흉살 같은 게 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흉이라고 하는 건 피부가 만약에 상처가 나서 벌어졌으면 그걸 우리 몸에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방 흡입도 피부랑 근육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으면 우리 몸은 접착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안쪽에 빈 공간이 촥 달라붙지 않고 무언가 떠 있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하게 되면 그 접착제가 어느 부분은 많게, 어느 부분은 적게, 혹은 밑에서 많이 당기게, 밑에서 조금 당기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울퉁불퉁해질 수 있고, 흉터 과정 기간이 처음 수술하시고 3개월까지가 좀 많이 증식되는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 4개월간 약간 울퉁불퉁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고주파나 다른 이제 에너지 디바이스들을 이용해서 좀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과정 같은 것도 같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3개월 정도까지는 어쨌든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딱 크게 보면 3가지 과정이 있는데, 처음에 수술하고 쉽게 말하면 통증이 있을 때, 아플 때, 요럴 때 같은 경우는 통증도 있고 아프고 이 빈 공간에 우리 몸에 체액 같은 게, 물 같은 게 찰 수도 있고 아니면 피 같은 게 고일 수도 있고 혹은 멍 같은 게 들 수도 있고, 요게 초기입니다. 수술 초기는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두 번째 말했던 압박복을 잘 입어줘야 되는 시기, 혹은 압박복이나 이 울퉁불퉁한 바이오 본드 같은 걸 좀 잘 풀어줘야 되는 시기가 보통은 이제 수술 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사이입니다. 요때 기간 동안은 집에서 약간 젠틀한 마사지라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고주파라거나 이런 에너지 기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나으실 거고요. 그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시기입니다. 내가 조금 더 수술 이후에 만족감을 점점 많이 느껴가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흉터가 빨개졌는데 좀 괜찮을까요? 사실은 지방 흡입 같은 경우는 성형외과에서는 흉터를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빨개지거나 혹은 부풀어 오르거나 하게 되면 어차피 범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흉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흉터를 줄이는 시술 같은 걸 하기 용이한 위치긴 하고요. 다만 팔꿈치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우리가 항상 좀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라 요게 흉터를 제거하고 나서도 다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흉터 자체가 워낙에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고민된다고 하시면 방법이 없진 않고, 다만 처음 3개월 기간 동안은 좀 빨개지고 혹은 부풀어 오르고 이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내 기준치 이상으로 심하다라고 하시면 수술한 병원에 문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지 않을까요? 원장님, 왜 저는 안 되나요? 하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모든 분들이 수술을 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보통은 우리가 팔이 많이 늘어났네, 팔이 다른 부분보다 좀 살이 많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고려해 보는 게 지방 흡입입니다. 근데 지방 흡입은 사실은 가장 큰 전제가 지방이 안쪽에 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늘어났던 피부가 지방을 빼고 나면 알아서 이렇게 휙 줄어들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게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지방을 급격하게 많이 빠게 되면 피부가 많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방을 뺐는데 오히려 보기 않게 피부가 덜렁덜렁거리게, 마치 이제 물갈기처럼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상 수술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팔 거상 같은 경우는 흉터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남아서 우리나라 분들은 좀 많이 하는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의료 시술 혹은 의료 수술에는 출혈 혹은 감염, 멍, 붓기, 통증, 흉터, 비대칭, 피부 불균형, 감각이상 등 가능성이 있고, 이런 거는 개인 차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팔뚝 지방 흡입, 360도 팔뚝 지방 흡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팔뚝 지방 흡입은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술하는 후 관리가 조금 더 중요한 수술이다, 이런 것들 좀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트 성형외과의 윤동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